안녕하십니까, 산책아지입니다. 오늘은 경남북은 사랑방 연구소를 들렸습니다. 연구소를 들린 이유가 바로 이거 기포기를 이 연구소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소장님 모셔서 이 기포기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 경남북은 사랑방 연구소장이신 서영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이 기포기 소개하고 연구소에서 하시는 일, 그리고 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게 된 것은 이제 이거는 속도 조절, 충전식 속도 조절 기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저희가 낚시를 가셨을 때 입 큰 고기, 즉 쏘가리 같은 경우도 낚으면 날씨가 더운 관계로 보통 한두 시간 이내에 고기가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산림망에 고기를 넣어 놓아도 수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용존 산소가 작아가지고 고기가 많이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고, 또 바다 낚시 같은 경우 문어 낚시라든지 다른 살아있는 고기들 가져올 때 고기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많을 때는 고기가 죽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기포기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기포기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기포기 모터가 필요하겠죠. 이 기포기 모터는 중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고, 불행하게도 국산은 안 나옵니다. 중국산 모터와 일본산 모터의 차이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브러쉬가 카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카본이 없는 거 있습니다. 카본이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 완구에 들어가는 모터 브러쉬다 보니까 수명이 짧습니다. 참고로 저는 애국을 해야 되겠지만 국산이 안 나오는 관계로 수명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일본산 모터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전식이다 보니까 충전지가 필요하겠죠. 충전지는 6200mAh 짜리 요거 6.2A죠. 저 리튬 폴리머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충전으로 10시간 이상, 기본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또한 기포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디머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디머라는 것은 조명을 밝기도 조절할 수도 있지만 모터 속절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는 PWM 회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지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보호 회로와 성압 회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터 자체가 6V 회로인데 충전지는 만충전압이 4V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모터의 성능을 100%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압 회로를 사용하여 4.2V를 최대 6V까지 성압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가변 조절을 해서 기포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돌하고 실리콘 호스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용하시는 용도, 저 바다 쪽에 사용하시는 분은 1m 정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삐꾸통에 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콩돌은 기포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 콩돌 또한 미세하게 나오는 거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부품이 배치될 위치에 따라서 홀을 뚫어야 됩니다. 그 홀을 뚫은 다음에 부품 배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치하는 거는 기포기 모터는 이 자리에 차지할 거고 디머는 아마 이쪽에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뚜껑이 닫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 이 배치가 안 되는 업체들 제품들 보면은 가로로 하는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르게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세로로 배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삐꾸통이나 다른 우리가 보관을 할 때 세워서 보관을 하게 되면 옆으로 해가지고 호수가 나온 경우에는 호수 꺾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는 기포 양이 안 나오면 저 고기가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세로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터와 가변
디머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때 납땜은 많이 해보신 분은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인두를 사용해도 되지만 DC 인두기, T12 인두기가 아무래도 짝퉁이라도 이게 열 보상이 높기 때문에 저는 T12 인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하면은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먼저 모터를 결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길이에 맞춰서 선을 재단해 줘야 됩니다. 디머 또한 입력과 출력의 극성이 있습니다. 이거 바꿔 연결하면 여기에 있는 FET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입력 출력은 극성에 맞게끔 납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회로하고 성합회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성합회로와 디머를 연결했습니다. 즉 배터리를 제일 마지막에 연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중간에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고 하면은 회로가 쇼트가 나가지고 회로가 사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연결을 합니다. 일단 연결했습니다.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조립해야 됩니다. 뚜껑을 다 덮은 다음에 동작을 안 하면은 다시 분해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잔량계를 달아야 됩니다. 배터리에 잔량을 할 수 있는 잔량계를 갖다가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이런 부품들은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한 군데에서 파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품 가격 몇천 원보다는 택배비가 오히려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품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사 쓰는 게 싸게 먹힙니다. 아, 완제품이 더 싸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잔량계는 이게 5V이기 때문에 1S
즉 4.2V가 만충전압이 표시되고 종지전압이 3V 이하 되면은 작동하지 않는 눈금형 잘량계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크게 잘량계 한번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카메라를 향해서. 실제 크기는 약 한 4.3cm 정도 됩니다. 잘량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물론 방거 연결해도 회로가 사망하는 경우는 발생을 안 하는데 오랫도록 회로가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것 또한 죽습니다. 회로가 이 사망한 만들다 보면은 흔히 잡생각하다 보면 이것처럼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하게 나옵니다. 아, 많이 뽀사묻네요. 예, 집중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 잘량계도 극성이 있습니다. 회로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극성에 맞게끔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파워 서플라이에 몰려가지고 전압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4.2가 만충인데 4V에서 지금 4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불 들어오는 거 한번 비춰주세요. 아, 잘 들어오네요. 풀로 다 들어오네요. 자, 전량이 조절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한 다음에 결선 위치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결선을 하는데 배터리 쪽에만 연결로 하시게 되면 이 자체가 전구 역할을 하면서 이 배터리를 갖다가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결을 할 때는 회로를 확인 후에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 실제 연결을 해보면, 자, 금방까지 동작하던 게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호 회로에서 회로가 쇼트나는지 하면은 우리가 신호등의 우선 멈춤처럼 회로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기를 일단 외부 전력을 공급을 해서 일단은 풀어줍니다. 보호 회로가 락 걸리는 현상입니다. 자, 풀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조립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요 케이스에 조립만 하면은, 조립하고 고정하면은 모든 과정은 끝이 납니다. 참고로 충전을 할 때에는 일반 핸드폰 잭을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데 이 회로를 여기에 부착하는 게 안 쉽습니다. 충전할 때마다 고장도 잘 일어나고, 그럴 때는 5.5에 2.1파이짜리 방수 커넥터를 가지고 실제 충전을 할 때 방수 기능도 있고, 실제 충전을 할 때는 젠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입니다. 자, 마지막 과정에 이것을 실제 다 조립이 다 된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 실제 안에 배치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는 홍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기포양이 되는지를.
가장 약하게 들었을 때 이 정도고, 고기 양이라든지 어종에 따라서 기포양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양이면 비늘 있는 고기는 살림망 안에서 이 정도 털면 고기 비늘이 다 까집니다. 고기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 효과가 나옵니다. 많이 튼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의 양이라든지 어종에 따라서 기포양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소장님, 그럼 여기서 지금 중간 정도로 했을 때 완충을 해가지고 충전을 다 했을 때 몇 시간 동안이나 가능합니까? 사용하면 이게 연속 시간이.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 이 정도 기포양 90% 이상 기포양으로 12시간까지가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로 하면은 아마 40시간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아무리 원거리라도 거의 대한민국 안에서는 거의 이동 수단을 할 수 있네요. 네, 대한민국은 아마 강화도에서 화로차로 운반해서 부산까지 오는 시간 정도까지는 우리가 작은 양이라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즉 비상용으로 쓰기에도 괜찮고, 이 정도면 가족들끼리 나들어 가가지고 잡은 고기 집에 가져와서 이제 수족관에 넣는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작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완제품인데, 자, 이게 이제 이거 유튜브를 보고 하나도 구매하고 싶다.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구매하는 방법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제 기포기가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가변이 된 기포기는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사용시간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 이제 공동구매 제한이 들어오면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구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저희가 이렇게 주문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 있는 낚시방이라든지 요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모든 낚시방에는 이 기포기가 아마 지금 유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낚시방에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완제품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카메라에. 지금 이제 제작 과정은 끝났고 이제 완제품 된, 야, 여기서 한번 다시 완제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이 완제품은 일단은 온 하는 순간에 잔량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틀면은 여기 기포기 양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충전잭입니다. 집에서 일반 핸드폰 충전기 마이크로 5핀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충전이 다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할 때는 닫아버리면 방수 기능이 거의 됩니다. 생활 방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넣게 되면 물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흡입되는 구멍이 안 보이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게 물에 빠졌을 때는 물까지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담그는 것은 저희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충전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 불이 밑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불이 빨간 불이 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시가잭에 이용을 해서 5V 충전이 된다면 꽂아놓고 오면은 이거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1년 내에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기포기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구매 방법은 밴드 경남붕어 사랑방에 들어오시면 잘 하실 수 있고, 문의사항이나 구매 방법 이런 거는 경남붕어 사랑방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신 경남붕어 사랑방 연구소장 서영욱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